혹시 제가 강연한 동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쓴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책을 읽으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얼마 안 되시네. 왜냐면 제가 이게 백그라운드 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제가 강연했던 동영상을 보시거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연했던 제목이에요. 제3차 대전, 문화전쟁. 이 문화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적과의 싸움.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가 좌익과 우익으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제가 아까 진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했는데 그럼 보수의 상대방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리까리 해주시죠. 그냥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 유럽의 그 트럼프가 G20인가 하여튼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그 시위 현장에 나온 그 풍선이에요. 기저귀에 차고 그 핀 꽂고 이렇게 서 있죠. 이게 전 세계 주류 언론이 보는 트럼프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의 주류 언론도 전부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만 하기 때문에 영국밖에 볼 수 없지만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예요. 다 트럼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전부들 미국의 주류 언론을 갖다 베끼기 때문에. 물론 영어권에서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겠지만 여기 LA 그 조선일보 부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특파원들 자기가 직접 취재하는 거 별로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주류 언론 베낍니다. 그 왜곡되어 있는 주류 언론을 다 베껴서 전 세계에 배포가 되니까 전부 트럼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또라이. 아주 이머추어하고 미숙하고 철이 없고 충동적이고 때나 쓰고 몸은 70대인데 마음은 3살짜리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류 언론이 편향돼 있으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심지어는 미국에 사시는 재미 한인들이 보는 한인신문. 한인신문도 뉴욕타임즈 같은 거 다 베껴서 보도하죠.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게 좌익의 영구 집권 플랜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서유럽, 미국, 잘은 모르지만 아마 장담컨대 뉴질랜드, 호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국가 해체, 무차별적인 이민과 난민, 유입,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용. 이거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너무 울리죠? 이렇게 할까? 이게 더 낫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가족 해체, 성평등 정책. 얼마 전에 우리 개헌안 나왔다가 무산된 게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한 글자만 바뀌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양자를 빼면 뭐가 되냐? 성이 50개, 100개로 늘어납니다. 가치관 해체. 서구 사회, 그 다음에 미국, 서유럽, 미국, 뉴질랜드, 호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스만 바사가 건국한 우리나라의 이념은 모두 서구 문명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의 토대는 뭐죠? 유대 그리스도교. 근데 유대 그리스도교의 그 가치관과 이슬람의 가치관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슬람은 정교 분리가 안 되죠. 정교 분리가 안 돼요. 모든 법 위에 율법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유대 기독교,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를 토대로 하긴 하지만 정교가 분리돼 있죠. 거기서부터 뭐 여러 가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8살 먹은 남자아이입니다. 이 남자아이가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카자흐스탄에서 온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고 지금 이렇게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근데 이렇게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서 한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멕시코 불법 체류자한테 총 맞아서 죽은 여성이 있어요 미국에. 그런 일이 미국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 있었던 시위입니다. 팔레스타인 연대라는 조직이에요.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 이런 무슬림들하고 그 다음에 급진 좌익 단체 우리나라에 팔레스타인 연대라는 단체가 서울 한복판에서 한 시위입니다. 이 아래 노동자 연대라고 써있죠. 얘네 웹사이트에서 올린 사진이에요. 노동자 연대 급진 좌익 단체입니다. 예멘 난민. 이 예멘 난민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예멘 난민이 일단 예멘에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로 왔어요. 무슨 놈의 난민이 비행기 타고 스타일리시하게 여행을 해서 난민 신청을 합니까? 응? 이거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월간조선에는 기사를 봤는데 카자흐스탄 출신인 사람이 실토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 브로커를 취재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예멘이 친북한인 나라인 건 아시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유입되면 첫째 친북한인데다가 둘째 무슬림이겠죠? 그래서 이 난민 신청한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난민 신청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그렇게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한 몇백 명은 거부가 됐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발표한 난민 신청자의 통계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부터. 거의 매년 배로. 이게 2018년 5월 기준으로 7천 몇백 명이었는데 이 아래 18,000명은 2018년 말에 가면은 이 정도가 될 거라는 예측치였어요. 제가 업데이트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로 신청자의 수를 보면 파키스탄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집트,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다 무슬림 국가예요. 지금 미국과 비교해보면은 이 차이나가 멕시코로만 바뀌면은 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파키스탄 상당히 문제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영국이 파키스탄 무슬림이 제일 많아요. 무슬림 인구 중에. 왜냐면 예전에 인도, 파키스탄 그쪽이 다 식민지였잖아요. 파키스탄이 영국에 온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그루밍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루밍갱? 성매매 폭력단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매매 폭력단인데 이게 보통 성매매 폭력단하고 다른 게 영국으로 이민 온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백인 여성, 여성도 아니고 백인 여자애들 13세에서 15세 사이 걔네를 먼저 여자친구로 사귀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한테 심리적,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게 만든 다음에 성매매를 시킵니다. 근데 그거 당한 여자애가 경찰에 가서 신고한 애가 있어요. 근데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자기네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이 영국 경찰들이 무슬림들 체포하거나 아니면 뭐 검거하거나 그러면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받을까봐 무서워서 몸을 사려요. 미국에서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맘대로 못 대하는 거나 흑인 범죄자를 맘대로 못 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당한 백인 여자애들이 적게는 30만에서 많게는 50만까지 돼요. 그런 현상이 1980년대 말부터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들어오는 파키스탄 무슬림들은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하기 쉽도록 만드는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좌익정당에서 하죠. 좌익정당에서 하는데 외국인이 귀화하기 쉽게 했지만 그 외국인이라는 거는 다 중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은 거의 중국인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면은 어느 당을 찍을까요? 좌익정당 찍겠죠. 중국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은 보통 좌익정당을 찍습니다. 왜냐면 남의 나라 가면은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후한당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난민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민을 쉽게 하는 게 인권 문제가 인권을 보호해서가 아닙니다. 좌익정당은. 이게 다 자기네 표가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진 페미니스트들 굉장히 문제죠. 미국도. 그냥 그 남성에 대한 증오로 아주 똘똘 뭉친 애들. 우리나라 해화동 대학로에서 있었던 극진 페미니스트들의 시위 현장에 나온 구호입니다. 제가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어제 이걸 보여줬더니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Dick not guilty, vagina guilty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해줬어요. 이게 전자책으로 한국에 나왔던 책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자기 애완견하고 안전하게 섹스하는 방법. 하드카피로는 안 나왔어요. 그 책으로는 안 나왔는데 전자책으로 인터넷에 올라갔다가 워낙 논란이 많이 되니까 다시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책이 나오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지금 정말 심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덴마크나 이런 데서는 개하고 섹스하는 거 합법인 거 아세요? 한국의 성평등 정책.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 그러니까 gender identity가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non-binary, 양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해서 진정서 있죠? 자기가 진정서 내는 거 그 양식에 성별, 남녀 말고 박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 체크할 수 있는 박스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 그런 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컴플레인을 해서 이런 정책을 만든 거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트랜스 해방전선이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름만 봐도 단체 이름만 봐도 벌써 색깔이 나오죠? 빨간 게. 탄핵 때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등장했던 가장 유명한 그 장면이 기요틴, 그 다음에 잘린 목, 그 다음에 피를 보고 흥분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군중. 그게 18세기였는데 3세기 이후에 21세기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재현됐습니다. 기요틴.
박 대통령 머리. 이 사람들 모습 보십시오. 활짝 웃고 있어요. 이걸 보고. 정말 인류는 진보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좌익들이, 우리나라 좌익들 어느 나라를 제일 싫어합니까? 일본하고 미국이죠. 그런데 보면 지네들도 죄다 미국 유학하고 자식들도 죄다 일본하고 미국 유학해요. 왜 러시아하고 중국으로는 유학을 안 가는지 몰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공지능한테 중국몽 아시죠? 중국몽? 중국 사람들이 제일 꿈꾸는 거. 중국몽이 뭐냐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시진핑을 비롯해서 중국 공산당의 저 꼭대기에 있는 저 권력자들, 자식들은 아마 다 미국 이민 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증오하면서 지 자식들은 다 미국을 보내요. 똑같습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 위선의 정점에 달한 가족이 바로 문가의 가족입니다. 문가. 저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자, 문가의 아들. 파슨 스쿨. 여기 굉장히 비싸죠, 학비. 여기 다녔습니다. 딸은 어디 다녔냐? 고쿠시칸 유니버시티. 고쿠시칸 대학. 일본에. 강경한 우익대학입니다. 그것도. 그래놓고 누가 토착을 구해요. 자, 문 정권이 왜 사회주의 정권이냐?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게 저거예요.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따라오죠? 책임이 따라오죠. 자기가 자유를 누리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안 지려면은 내 삶을 국가가 책임지면 나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유도 빼앗기는 겁니다. 반쪽만 얘기하고 반쪽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은 의도로 평가한다. 정책은 결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나쁜 정책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의도로 실행된 정책이 뭡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지옥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 민간 부문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고용주면은 거기에 고용된 국민은 나라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레온 트로츠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인 나라에서 국가에 맞서는 자는 천천히 굶어 죽는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 말은 원칙은 복종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공산당입니다. 한국의 좌익과 미국의 좌익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아마 서유럽도 비슷할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주류 586 세대죠. 제 세대입니다. 제가 저랑 같은 세대 인간들이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서 이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면하면서. 미국의 586 세대에 해당하는 게 힐러리 클린턴 뭐 그 세대 있죠. 베이비붐 세대. 얘네를 68세대라고 합니다. 왜냐면 40년대 말에 태어나서 2차 대전 이후에 베이비붐이 일었을 때 60년대 말에 대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68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주류의 부모가 누구냐?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산업화 세대. 6.25 전쟁 끝난 다음에 허리뜻 질끈 동여매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나라를 일군 세대. 그 다음에
미국이 보면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해요. 가장 위대한 세대. 2차 대전 겪고 그리고 그 나라를 재건한 세대. 똑같죠. 산업화 시대하고. 산업화 세대하고. 근데 좌익은 항상 자학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역사를 부정하고 그거를 다 싹 쓸어버려야지 그 깨끗한 판 위에 새 판을 깔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학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친일파,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역사라고 누가 얘기했죠? 전직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신 분.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역사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백인이 건설한 이 서구 문명은 그 원주민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그 유색인종 착취하고 차별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통해서 제국을 확장했던 이런 과거가 있는 전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 이렇게 자학적 역사관을 가르쳐요. 애들한테. 자기 나라를 증오하게끔. 그 다음에 피해의식을 그 어떤 집단을 타겟으로 삼아서 피해의식을 조장하고 그 집단을 자기네 지지층으로 만듭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어디죠? 전라도. 미국은 흑인. 이 집단의 90% 이상은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좌익정당.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도 좌익정당이에요. 뭐 리버럴이라는 용어는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 텃밭의 특징. 재정 자립도 최하위, 전라도가 최하위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대 최고 빈곤 도시가 다 민주당이 몇십 년 동안 장악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데가 잘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피해의식이 좀 희석되겠죠. 계속 이렇게 못 살게 놔두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우리나라 좌익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북한의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걸 내재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문화적 상대주의나 내재적 접근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cultural relativism. 어느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낫다고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문화는 동등하다. 그 나름대로의 그 내부 사람의 시각으로 평가해야 된다. 외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똑같아요. 내재적 접근과 문화적 상대주의. 그 다음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성단체들. 여성이 인권이라도 좌익 성향의 여성의 인권만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좌익 정당의 여성 지부예요. 여성 인권단체가 아니라. 왜냐? 친북적이죠. 좌익 정당은. 북한 여성의 인권 말살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안 엽니다. 우리나라 여성단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페미니스트 단체들 무슬림 여성 인권 말살 많이 되죠. 전혀 입 안 엽니다. 미투 운동의 가해자는 여러분 하비 와인스틴 얘기 아시죠? 헐리우드에 응? 온갖 여자는 다 찝쩍거리는 여배우는 다 찝쩍거리는 멧돼지같이 생긴 하비 와인스틴. 미투 운동 일어났을 때 가해자 대부분이 좌익이었죠. 뭐 매틀라워 주류 언론에 있는 앵커들 헐리우드의 배우들 남자 배우들 그다음에 감독들 거의 다 좌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태평양 건너서 미투 운동이 한때 반짝 일어났었어요. 그때도 시인 고은 그다음에 연극 감동하는 이윤택 그다음에 하여간 영화 감독들 죄다 좌익이었습니다. 여권 부르짖는 인간들이 다 여자들을 찝쩍거렸던 남자들이었어요. 다 좌익이고. 그 다음에 분열 조장. 국민을 아주 여러 집단으로 서로 반목하게 만들죠. 빈부, 남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 감정은 없지만 빈부, 남녀, 인종, 이제는 여기 종교까지 들어가겠죠. 기독교와 이슬람. 그 다음에 위선. 우리나라 좌익 정당이나 좌익 쪽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인간들 다 보면은 반미하면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부르짖으면서 지 애들은 다 자사고 틈 먹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클린턴, 뭐 그 민주당에 좀 뭐 한 달까지 한다는 인간들 보면 다 자식들은 프라이빗 스쿨, 프랩 스쿨 보내고 미국의 그 공립학교 수준은 어떤지 아시죠? 어? 정교조, 우리나라 정교조처럼 여기도 티처스 유니언이 다 장악해갖고 그 학생들 평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교사 평가도 안 하고 다 뭐 아이들을 아주 바보로 만듭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아마 유럽도 똑같을 겁니다. 서유럽도. 이게 한반도의 위성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새까만 위에 부분이 북한, 아래 부분이 남한. 저기 조그맣게 하나 밝은 점 있죠? 저게 평양이에요. 김정은과 그 패거리들이 인민의 골수를 빨아먹으면서 호화롭게 사는 평양만 저렇게 반짝입니다. 나머지는 시꺼매요. 아래 보십시오. 이 냉전 시대에 어느 쪽이 더 우월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서구 가치가, 서구 문명이 그 대한 공산주의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산 증거예요. 이게 산 증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서구 지역에 서구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국군하고 미군하고 그 다음에 유엔 연합군하고. 이거를 지금 다 쓰레기통에 처박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권이. 이게 로버트 월폴이라는 18세기 영국 정치인을 풍자한 만한데 그 당시에 막강한 그 권력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단 관직이라도 따려면 이 사람 우리 아첨한다는 말을 kiss ass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엉덩이에 입맞춤을 하지 않고는 이 가랑이 사이로 관통해서 말단 관직 하나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정치인을 그린 풍자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좌익정당하고 우익정당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다를 거 없습니다. 김정은을 조금 더 좋아하고 좀 덜 좋아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익정당, 우익정당은 그 미국도 트럼프가 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였어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냥 좌쪽이다 우쪽이다 그 방향만 차이 있을 뿐이지 같은 엉덩이에 양쪽 불기자. 그러니까 반으로 접으면 똑같이 오버랩 되는, 똑같이 되는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정당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되기 전까지 공화당에 적을 두고 있지만 공화당과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뭐라고 했냐? RINO라고 했습니다. R-I-N-O. Republicans in name only. 우리말로 하면 무늬만 공화당. 한국의 자유한국당에도 무늬만 보수인 인간들이 천재예요. 지난 5월 광주에서 5.18 기념식이 열렸을 때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씨가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렇게 주먹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백기환의 시 맷비나리나 시의 일부입니다. 주제가 뭐냐? 미제 타도와 계급 투쟁. 이런 노래를 보수당 대표라는 사람이 가서 따라 부릅니까? 내용 보세요. 이게 가장 온순한 내용을 제가 뽑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흉측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시에. 주인놈의 모진매질 천추에 맺힌 원한 찢겼던 눈발엔 군바리가 꼬꾸라지고 힘껏진 아기엔 코베기들이 으스러지고 제가 다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피해자는 대지변 한 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 들어간 가사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이 등등등등. 제가 여기서 별표에 있는 거 뭐뭐까지 언무를 쑤셔놓고 한 거는 여기에는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아주 천박한 말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공식 국가 행사 기념곡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사를 하나 보고 하실게요. 조선일보 5월 28일 올해 공개적으로 전향한 적이 없는 주사파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 한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독재의 후예와 YS의 후예 중에 선택하라. 자기네는 YS 후예만 상대하겠다는 얘기죠. 지금